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증시도 암호화폐도 나름의 변화 포인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발표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대체로 괜찮긴 했었지만 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대형 은행들, 테슬라와 IBM 등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도 8명 정도가 공개 발언에 나설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멘트 또 어떤 뉘앙스를 담아낼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5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린 뒤에 금리 동결에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직접 멘트를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멘트가 더 관심을 받는 것은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이 연준이 추가로 두세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월가 거물들과 연준 의장 출신의 재무장관 발언이 정반대 방향성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월가는 시끌시끌한데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괜찮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반등 뒤에 살짝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면서도 나름 안정세를 확인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요 메이저급 알트들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의 순환장세 양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분석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리플 소송 종료 기대감이 확실히 크긴 크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한 달 사이 시가총액이 90억 달러 정도 증가해서 270억 달러 수준을 확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부쩍 주요 저항선을 뚫어낼 경우에 1달러 가능하다, 이렇게 1달러라는 구체적이자 또 상징적인 숫자가 꽤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핀볼드까지 1달러 전망을 제시했는데 크립토 미디어부터 XRP 전문 분석가들까지 시세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우려를 갖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대형은행들의 실적 호조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은행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지적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은행들의 호실적이 확인된다라면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좀 더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찰스 슈업 등 월가의 돈귀신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테슬라와 IBM 등 기술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시장에는 꽤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토머스 바키엔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이런 연준 관계자들 8명 이상이 공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FOMC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줄줄이 어떤 멘트를 또 어떤 뉘앙스를 담아서 보여주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월가에서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5월 금리 인상 뒤에 동결 조치 이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정작 재무장관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려줘 버렸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해서 미국 은행들이 대출 축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추가 은행 파산을 막으려는 은행들의 정책적 조치로 예금 유출이 안정화되고 있다. 은행들은 좀 더 신중해질 것이다. 이미 대출 기준을 강화해온 은행들이 이번 사태로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인다는 것은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했을 때와 유사하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월가의 거물들의 전망과 연준 의장 출신의 재무장관의 멘트가 사뭇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멘트인데, 이 양반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서 연준이 두세 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해서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3번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 금리 상단은 5.75%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데, 이건 연준이 연말 상단으로 제시한 5.25%보다 훨씬 높은 숫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역시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이렇게 오른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무장관의 멘트와는 정반대 방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월가 안팎의 상황은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훈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만 달러 위에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다소 안정화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며칠 전 강세 플래그 상단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건 상승세를 이어갈 괜찮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주 단순이동 평균이 50주 단순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며 이건 강세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서면 강세가 기대되는 골든 크로스 상황으로 해석되곤 하는데, 이 양반은 함께 공유한 차트 하단에 2015년에도 이런 골든 크로스 상황이 펼쳐졌고 이후에 거대한 강세 랠리가 진행됐다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숨고르기 양상을 확인해 주다 보니까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스탁머니 리잘드는 알트코인 전체 시총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상승 삼각 패턴이 완성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단 저항 라인 부근에 직면했는데 이 저항을 뚫고 올라설 경우에 2023년 알트 시즌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역시 알트 시즌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수록 우리는 알트코인들이 더 힘을 받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건 2019년 2분기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감기를 1년 앞둔 2분기에 시장이 과거에도 훈훈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컴 샤크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미 3월 말부터 알트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실제로 지금 알트 시장에서 거래 볼륨이나 관심도는 꽤나 커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게 얼마나 상승할지 여부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니 알트 불장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빅마켓이 펼쳐지게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여지를 남긴 겁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0.52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7일 동안 3% 수준의 반등세를 확인해준 상태이고, 지난 30일 동안을 기준으로 하면 40% 수준의 펌핑을 이뤄낸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격 급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한 달 동안 90억 달러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서 무려 270억 달러 돌파를 이뤄낸 상황이기도 합니다. 매수세가 꽤나 강력하게 달라붙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핀볼드는 XRP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대체로 낙관적이고 XRP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라면 0.6달러를 돌파한 뒤에 1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리플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커뮤니티의 낙관론이 커지면서 XRP가 급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측과 기대가 최근 리플의 실적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 월간 차트를 분석하며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XRP는 720배 상승했고 2021년에는 10배 반등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몇 배나 오르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 오른쪽에는 XRP 0.33달러 저점을 기준으로 10배가 오르면 3.33달러, 100배가 오르면 33.3달러, 1000배가 오르면 333달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숫자이긴 한데 너무 전폭적이다 보니까 다소 비현실적으로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 리플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걸 다투겠다, 이런 의지를 이미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멘트가 더 관심을 받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SEC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법적 사건 6건 가운데 5건에서 SEC가 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SEC와 코크란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SEC 패소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미국 SEC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집행을 통한 규제, 그러니까 일단 소송부터 내고 합의금 뜯어내면 본전이고 소송 이어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아주 낡아빠진 방식의 규제 방식을 여전히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SEC가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에 100년 전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SEC의 행태를 고려했을 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커런시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SEC는 사실상 내분 양상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SEC가 디파이 금융 규제를 중앙화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이건 뭔 또 골 때리는 짓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논란을 만들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맘으로 불리기도 하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공개적인 반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중앙화 거래소와 디파이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한다라는 SEC의 규제 개정안은 진보가 아닌 정체를 지지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고 새로운 기술을 해외로 추방하고 소멸시키는 결정이라고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생각 안 하고 거래소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잘못된 정의를 다른 활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기존 거래소 규정이 디파이에 적용되면 프로토콜을 유지시키는 채굴자와 검증자 등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이행하기 힘든 표준을 만들게 될 것이다. 과연 디파이 참여자들이 기존의 거래소 또는 딜러 브로커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 같은 정책이 디파이 시장에 적합한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건데 SEC 행태를 보면 이건 대체 뭐하는 뻘짓인지 참 대단하고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멤버십 라이브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상황 분석과 더불어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탈달러 패권 도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